1416년 8월 한 남자가 죽자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걸 알지만 달리는 방법 외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 이 남자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죠. 이 남자의 이름은 정지담. 부모님을 뵙고 오는 험한 길에 시험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주변엔 정지담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의 집단 행동으로 신문고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 중 15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었고 정지담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충혈하는 주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극 드라마의 단골인 하륜, 변계량, 조말생 등이 시험 감독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1등. 정지담의 첫 번째 과거 시험은 장원급제였습니다. 태종 16년 8월 17일 1등을 한 정지담은 단번에 사간원의 우정원이 되었습니다. 2등을 한 김자돈이 승문원 정자였으니 꽤 훌륭한 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약 10개월 만에 의금부에 하옥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종 17년 6월 9일의 일이었는데 황단유와 박송비 자손의 노비송사의 시비 문제로 사실상 형조와 대간의 관원들 모두가 의금부에 하옥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육품이지만 이제 관료가 된 지 10개월 된 정지담에게 얼마나 큰 과오가 있었겠습니까? 태종이 정말 화가 났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딸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약 1년 뒤인 태종 18년 5월 23일 관련된 25인의 직첩을 돌려주었고 정지담은 다시금 공무원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서울에서는 물론 청도의 지방관에서도 근무하던 정지담은 세종 18년인 1436년에 한 번 더 과거 시험을 봅니다. 당시 중시라고 해서 당하관들이 승진을 목적으로 과거를 볼 수 있었는데 정지담은 여기서 또다시 5등으로 합격합니다. 승승장구 정지담은 세종 21년에 정사품의 사원부 장령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세종과의 티키타카가 펼쳐집니다. 세종 21년 7월 29일 정사품 사원부 장령 정지담이 정육품인 사간원 좌정원 이회장과 세종을 찾았습니다. 이의인즉슨 유배 보낸 이숙번이 왜 성 밖에 와서 살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병조판서, 좌참찬 등을 지냈으나 태종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리할 때 경상도 함양에 유배된 사람입니다. 1417년부터 유배당했으니 거의 22년째였습니다. 세종은 아이고 좀 늙고 병든 사람 좀 냅둬라 라고 하였으나 정지담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숙번의 일은 정지담에게 명분이 있었기에 세종은 정지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병이 나을 때까지만 놔두겠다고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이 지난 9월 9일 정지담이 세종을 찾아와 대오군 기마를 탄핵하였습니다. 탄핵의 이유는 기마가 아버지의 상 중에 기생 옥루아랑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담은 기마가 예전에도 정실 부인을 소박한 죄로 탄핵했었는데 세종이 용서했다며 그쯤 되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하건만 이번에도 기생을 들여 정실 부인과의 관계를 시끄럽게 하더니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상 중에 간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번엔 빼박입니다라고 탄핵했습니다. 세종은 즉답을 피한 후 깊게 생각한 후 다시 말하겠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3일 뒤인 9월 12일 정지담이 또 다시 탄핵을 합니다. 세종에게 답 준다고 해놓고 왜 빨리 얘기 안 하냐고 빠진 겁니다. 세종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넘어가자 라고 하니 정지담은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도 공평치 못한 처사라며 계속 따집니다. 세종은 짜치게 해산다를 역산해서 관계를 했니 안 했니 따져야 하잖아. 이건 좀 우스워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넘어가자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정지담은 우정원 정차공까지 데려와서 바람을 잡게 한 후 또다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세종은 야 기생의 소생인데 그 애가 기마 애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어 라며 확실하지 않은 일로 남의 앞길을 막지 말라며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3일 뒤 16일에도 정지담은 또다시 세종을 닥달하고 또 3일 뒤인 19일에도 재차 따졌지만 세종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둘 다 정말 끈질깁니다. 그러나 둘의 하이라이트는
저 사건이 아닙니다. 세종과 정지담의 티키타카 하이라이트는 약 한 달 남짓 뒤의 일입니다. 세종 21년 10월 27일 정지담이 씩씩거리며 세종을 찾았습니다. 영의정 황희와 세종이 회의 끝에 충청도, 경상도에만 행대를 보내고 전라도에는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슨 전라도에 이미 경사관과 안무사를 보냈고 특히 안무사가 거기서 접대받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니 지금 행대를 보내기가 애매하다. 상황을 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지담은 물론 전라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충청 경상도와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 양칠한 자가 제멋대로 창고를 열어 일을 저지른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니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불갑을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한 일이라며 보내지 말라고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종이 밀렸습니다. 결국 전라도로 행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지담만 성격이 있으니까 세종도 한 성격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좋은 인물이죠. 세종은 보내긴 보내는데 그럼 정지담 비가 가라라는 필살기습니다. 결국 정지담은 전라도로 가게 되죠. 사헌부는 자신들의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뒷날에도 모든 말을 과감하게 한 대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선례가 될까봐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돌려가고 사간원보 같은 맥락으로 대간들이 잇따라 변방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간을 배척하는 조짐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내었지만 세종은 싫어 보낼 거야 라고 정지담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막상 전라도로 간 정지담은 깔끔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파견이었던 셈이죠. 정지담은 이후 안동대도 부사까지 올라 나름 별을 단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급제하고 천재 소리를 듣고 일도 꽤 잘했지만 그야말로 정일품 정승이 되는 건 선택된 자만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족으로 정지담은 문종 즉위년에 안동 관할 구역에서 백성의 말을 사고 다른 고을의 공처를 사사로이 바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와는 맞지 않는다며 파면됩니다. 마지막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도 기적에 가깝다는 과거 시험을 2번이나 급제한 조선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천재 정지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을 다루는 이유는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인생과 오버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황희, 맹사성, 이순신, 이왕들을 기억하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인물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그리는 자신만의 역사가 있지요. 저 같은 작은 채널에서라도 종종 우리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선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